안녕하세요. 저는 모음예술심리연구소의 음악치료사 오세은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음악치료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그리고 음악치료가 치매 예방을 위해서 혹은 치매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음악치료에 대해서 가끔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음악치료사라고 소개를 하면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문의를 하십니다. 어떤 음악을 들으면 좋은가요? 혹은 어떤 클래식을 들으면 좋은가요?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음악치료는 단순히 음악을 듣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음악치료는 클래식 음악이나 명상음악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셔서 음악치료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치료는 방금 말씀하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음악 감상부터 시작해서 음악을 내가 직접 연주하는 것도 음악 활동이고요. 그리고 내가 노래를 부르는 것도 음악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음악 활동을 가지고 우리의 신체, 인지, 그리고 정서 이렇게 다양한 부분을 치료하는 것이 바로 음악 치료입니다. 제가 지금 음악 치료에 많이 활용되는 악기들을 제 앞에 두었는데요. 음악 치료하면 많은 분들이 클래식을 듣는 건 아닌가, 명상음악 듣는 건 아닌가 이런 말씀 많이 하셔서 사실 음악에는 클래식만 있는 게 아니죠. 민요나 동요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힙합, 랩 장르도 있고요. R&B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것이 다 음악입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음악들이 모두 음악 치료에 활용이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완성된 형태의 음악만 음악인 것이 아닙니다. 음악은 소리와 침묵,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다 음악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 음악일까요? 아닐까요?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사물놀이, 음악인가요? 아닌가요? 네, 비록 어떤 멜로디 같은 것은 없지만 그 박자, 다양한 요소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음악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이렇게 음악은 어떤 완성된 클래식이나 동요, 민요뿐만 아니라 이렇게 악기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두드린다든지 이런 것들도 음악 활동의 하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멜로디를 연주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흔들고 치고 하는 그런 활동들 모두를 음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기들까지도 활용해 가면서 음악으로 우리는 연주를 하기도 하고 작곡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남이 치는 것을 감상하기도 하고 이렇게 음악을 하면서 동작을 움직이기도 하고 그리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모든 것들을 다 음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음악으로 도대체 어떻게 치료를 하는 걸까요? 정말 치료라는 말들이 참 난무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변형돼서 힐링이라는 말로도 치유라는 말로도 많이 쓰이죠. 그런데 치료는 엄밀히 말해서 의학적 용어입니다. 이런 힐링이나 치유와는 구분됩니다. 단순히 오늘 즐겁게 다 같이 노래 불러볼까요? 하고 어르신 오늘 즐거우셨죠? 오늘 좀 마음이 편안해지셨어요? 오늘 재밌게 집에 돌아가세요.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치료는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하루 기분 좋게 하는 힐링이나 그런 치유 프로그램인 거죠. 혹은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음악 치료는 단순하게 즐겁게만 만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음악이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변화, 그리고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치료입니다. 정리하자면 음악 치료란 다양한 음악 활동을 활용해서 인지 영역이나 정서 영역, 신체 영역, 사회 영역 등 그 내담자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치료를 해주는 것이 바로 음악 치료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환자 다리가 부러지면 다리 치료를 해주고 팔을 부러지면 팔을 치료해주죠. 그것처럼 음악 치료는 음악이라는 어떤 도구를 활용해서 그 내담자가 저는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 기억력 치료를 하고 어떤 신체 부분이 많이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하면 신체 치료를 하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바로 음악 치료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음악 치료가 치매 노인에게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앞서서 그 치매 노인들이 주로 겪는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노인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인지적인 부분의 어려움이죠. 갑자기 오늘이 몇 년도인지 까먹고, 우리 집 전화번호나 우리 집 주소를 까먹고, 그리고 점점 심해지면 내 아들, 딸 얼굴도 못 알아보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치매 노인들의 인지적인 부분의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문제점으로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인지적인 부분에서도 기억력 저하의 부분을 예로 들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말도 점점 내가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 어눌어눌해지거나 그런 다양한 문제점을 보이는 게 치매 노인이 보이는 주요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난 정말 이제 사회에 쓸모가 없는 사람이야. 어떤 부정적인 정서적인 어떤 부정적인 자아 개념 또한 갖게 됩니다. 치매 노인분들은 우울증 지수도 굉장히 높게 나오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치매 노인들은 나는 우리 자식들에게 피해만 준다. 나는 더 이상 쓸모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오해를 하는 것이 치매 노인이면은 기억력도 많이 잃고 자신이 누구였는지도 기억을 깜빡깜빡 한다면서 자신이 까먹는 거를 기억해? 왜 기분이 나빠하지? 왜 이렇게 우울해하시지? 하는데 치매 노인 분들은 인지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신체도 예전처럼 내가 자유롭게 움직이고 싶어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고 여기저기가 아프기 시작하고 다양한 문제를 함께 겪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인 정서도 함께 수반하는 것을 보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그렇게 되면 노력이라도 해서 점점 좋아지면 좋겠는데 내가 산다면 얼마나 더 산다고 굳이 노력을 해야 해? 이런 생각까지도 같이 많이 하세요. 그래서 치매 어르신이 어떤 신체적인 부분에서 아파하시거나 혹은 기억적인 부분에서 인지적인 부분에서 어려워하셔서 그 부분을 치료를 해드리려고 해도 에이 뭐하러 돈만 써, 뭐하러 그렇게 시간을 써, 그냥 나 이대로 살다 죽을래, 이렇게 하면서도 또 굉장히 낮은 학습 동기를 보이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노인분들의 인지적인 부분에 대해서 치료를 많이 하고 싶은데 이런 부정적인 정서 때문에 치료를 하려고 해도 치료가 참 쉽지 않은 것을 현장에서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음악 치료는 이런 치매 노인분들에게 굉장히 효과적으로 활용이 됩니다. 음악이라는 것은 굉장히 기본적으로 즐거움, 어떤 행복감을 주는 정서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음악을 활용해서 인지치료를 하면 치매 노인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치료적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기억력 저하에 대해서는 기억력 증진을 위한 음악 치료로 하고요. 그리고 어떤 언어 능력 빈약을 위해서 대표적으로 노래 같은 거를 예로 들 수 있겠죠. 평소에 말하는 것들이 점점 느려지고 목소리가 예전처럼 안 나오고 그런 문제들이 보이더라도 어떤 노래를 계속 부른다든지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서 음악 치료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곁들여서 어떤 부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존감을 좀 올려드리고 어르신은 굉장히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음악 치료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이 치료를 왜 받아야 돼? 라는 거에 대해서 이거 치료라고 너무 그렇게 부담 갖지 마세요. 편안하게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학습 동기 증진을 위한 음악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음악 치료는 구체적으로 그 대상에게 부족한 부분을 포커스를 잡고 그 부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진행을 합니다. 네, 음악 치료가 그러면 도대체 정말 그렇게 의학적으로도 효과가 있는가, 이렇게 의문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어떤 칼로 쬐고 꼬매고 하는 것이 아닌데 음악이 그렇게 의학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맞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제가 과학적으로 증명 가능한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 나온 용어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면 오히려 더 혼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가볍게 조금씩 연주를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단순히 두드리는 거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이게 단순하게 쉽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아주 정신이 멀쩡한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어르신들의 치매가 강화될수록 이것을 오른손으로 잡으세요, 이것을 왼손으로 잡으세요 라고 하는 것조차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시고 따라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는 왼손으로 잡고 하나는 오른손으로 잡고 그리고 가운데 부분을 두드리세요. 이런 활동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그것을 위해서 저의 말을 듣고 따라하는 부분이 같이 작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양손의 움직임을 위해서는 움직임과 관련한 운동 피질의 뇌가 작용을 하고, 그리고 이런 거를 하면서 막상 쳤는데 소리가 너무 듣기 싫다, 난 이 소리가 너무 커서 싫다, 이런 정서적인 부분을 활용하는 뇌가 또 같이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소리 너무 시끄러운 것 같아, 혹은 이 소리 마음에 들어, 이렇게 소리를 분석하는 피질도 함께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악기를 두드리는 활동이 굉장히 단순해 보여도 치매를 겪으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뇌의 많은 부분을 활용하게끔 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두 손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을 보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 손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악기를 많이 가지고, 그리고 그 악기도 악기 전문 연주자들이 활용하는 것 같은 그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접근하기 쉽고, 혹은 재밌게 생겼네, 이렇게 좀 흥미 유발을 할 수 있으면 더 치료에도 효과적으로 발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좀 알록달록하거나 그런 악기들을 어르신들에게도 많이 활용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허허 이거 뭐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관심을 한 번 더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쉐이커들도 굉장히 다양한 모양을 가지고 하면서 어찌 보면 이것도 하나의 기억력 증진에도 도움이 되는 활동이죠. 이것이 사과를 닮은 쉐이커네 하면서 한번 연주를 하시고, 이것이 옥수수를 닮은 쉐이커네 하면서 연주를 하시고, 이런 식으로 같이 연주를 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치매 노인분들 중에서 기억력이나 인지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거동도 다양한 복합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손 기능이 어렵다 하시면은 악기를 다양하게 변형해서 손가락에 끼워드리고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연주를 하게끔 하거나 하는 식으로 다양하게 변형을 해서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떤 음악을 완성된 형태로 듣고 그냥 단순히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음악 요소 하나하나를 가지고 함께 이렇게 구조화된 음악 활동을 하는 것이 바로 음악 치료입니다. 자, 그러면 간략하게 뇌에 어떻게 음악이 작용을 하는지를 보셨는데요. 여기 하나하나씩 조금씩 살펴보면요. 우리가 어떤 춤을 추거나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단순히 손가락 하나를 가지고 악기를 누르기, 혹은 손바닥을 가지고 악기를 누르기, 이렇게 다양한 활동, 이것이 손가락이냐 이것이 손바닥이냐, 이것도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머리를 많이 쓰는 작업이죠. 그렇게 하면서 눈으로 같이 그것을 보고, 그리고 내 손으로 그 악기를 내려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인지적인 작업을 필요로 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서 악기를 연주하는 것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혹시 아까랑 다르게 쳤네?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차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만약에 차이를 느끼셨다면 아까랑 똑같이 칠 줄 알았는데 기대감 형성 부분에서
그것이 깨지면 기대감이 깨지는 작용을 하셨을 수도 있고요. 그 말은 아까 연주했던 것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기억과 관련한 부분이 같이 작용을 하셨다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음악이라는 요소로 그냥 단순히 하나 분절해서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의 세트로서 기억과 관련한 부분에 뇌의 작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도 하지요. 그리고 어떤 음악을 들으면서 기분이 좋거나 나쁘거나 이렇게 하는 다양한 반응을 하실 수도 있죠. 그리고 어떤 움직임을 하려는 데 있어서 이것은 질감이 너무 차가워. 이거는 질감이 너무 꺼끌꺼끌해. 이거는 악기가 좀 뭔가 느낌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아. 여러 가지 이런 손으로 촉각적인 부분이 느껴지는 것도 다 음악 활동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 함께 작용을 하고요. 만약에 이 악기를 만지거나 어떤 차이를 잘 못 느끼신다면 그런 부분에 뇌가 손상되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일부러 굉장히 색깔도 다양하고 그리고 질감도 다양한 나무 질감, 플라스틱 질감, 굉장히 다양한 질감 복합적으로 활용을 해서 음악 치료를 하면 그 치매 노인분의 현재의 문제점을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치료해야 되는 방향도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악기 연주를 하다가 조금씩 어떤 부분에서 좋아지는 것들이 보이면 이제 같이 눈을 마주치고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악보같이 시각화된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그것을 따라서 연주하게끔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음악 활동을 하고 인지치료를 할 수가 있지요. 음악의 굉장한 장점 중에 하나는 음악은 하나하나의 분절된 형태가 아니라 같은 어떤 복합체로서의 활동으로도 굉장히 기억이 잘 된다는 것이 음악 치료의 큰 장점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어르신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아리랑 노래를 살짝 해보면요. 아리랑 글자를 따로따로 기억하시나요? 보통은 그렇지 않죠? 보통은 아리랑, 아라리오 하나의 세트로서 다 기억을 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만 힌트를 줘도 아리랑이라는 것이 세트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음악이라는 요소는 그냥 하나하나 인지적으로 강압적으로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복합적인 작용으로서 인지 부분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음악이 다양한 부분에 치료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음악이 각 영역별로 어떻게 치료적으로 활용되는지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음악이 인지 기능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치료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음악이 그냥 들으면 기분이 좋고 어떤 음악은 그냥 들으면 싫고 이 정도였다면 앞에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조금 더 음악이 그냥 단순히 기분 좋게 하고 기분 싫게 하고 이것도 굉장히 뇌에 많은 부분에 영향을 주는 거였구나 라는 좀 느낌이 오시나요? 그리고 음악이 단순히 듣는 것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필요로 하고 음악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 인지적인 부분에 좀 도움을 주는구나 하는 감이 조금 오시나요?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어떠셨어요? 혹시 지금 저 사람 뭐 하는 거지? 뭐지? 듣기 싫다. 이런 생각 하셨나요? 아니면 저거 내 스타일이야 하셨나요? 음악에 대한 취향은 정말 각자 고유의 특성이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제가 좀 다소 엉망으로 친 경향이 없지 않죠? 네, 제가 왜 이렇게 엉망으로 쳤냐면 지금 여러분들의 뇌에서 이 부분의 각성이 일어나도록 해보려고 했어요. 음악을 통해서 이제 치매가 진행될수록 점점 각성도 떨어지고 점점 옆에서 어떤 천둥번개가 쳐도 그냥 이렇게 좀 각성이 많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많이 보이시는데 음악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물론 좋은 예는 아니지만
불쾌한 소리를 내면서 각성 효과를 좀 내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제가 연주한 것을 듣고 불쾌감을 느끼셨다면 지금 뇌에서 불쾌한 부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는 부분이 발현이 되신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불쾌감을 느끼지 못하시고 기쁨도 느끼지 못하신다면 이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보이신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음악 치료는 불쾌하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엔 제가 좀 다른 것을 들려드려 볼게요. 네, 지금 제가 작은 별의 일부를 연주를 해봤어요. 이 노래를 듣고 불쾌한 각성이 나오시는 분도 있을 수 있죠. 이걸 듣고 나서 나 저거 뭐 시험 봤다가 음악 시험 때 저 노래 불렀다가 저 노래 리코더로 했다가 성적 못 받았어. 뭐 이렇게 해서 불쾌감을 겪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음악 아까보다 그래도 듣기가 좋아졌다. 좀 괜찮다 하셨다면 유쾌한 부분에 대해서 각성을 일으키는 뇌의 부분이 작용을 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좋아하는 음악들 장르가 다 있으실 거예요. 치매 노인분들은 주로 트로트 그리고 조금 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민요 부분을 많이 좋아하셨어요. 그렇지만 또 어떤 분들은 트로트 말고 요즘 나오는 대중가요 같은 거 좋아하신다 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게 각자 고유의 성격이나 특성에 따라서 좋아하는 음악이 조금씩 다른데 그런 부분들을 잘 사전에 조사를 해서 그분이 좋아하는 음악을 가지고 음악 치료에 접목을 시키면 이렇게 유쾌한 음악을 감상한 후에 나타나는 각성하는 부분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음악 치료할 때 더 효과적일 수가 있겠죠.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요. 우리가 행복한 음악을 들을 때는 뇌에 이렇게 측저할 부분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슬픈 음악을 들을 때는 편도체 부분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음악 치료를 할 때 그분들이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를 사전에 조사를 하고 그분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가지고 음악 활동에 녹여서 같이 음악 치료를 진행을 합니다. 음악이 이렇게 굉장히 과학적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학문이라는 것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입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많은 음악 치료사들이 현장에서 치매 노인들 혹은 치매 예방을 위해서 다양한 음악 치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정말 너무나 다양한 장르의 다양한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저도 그 음악 치료가 많은 치매 노인분들에게 정말로 효과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는데요. 나중에 현장에서 혹시 치매 노인분들에게 어떤 음악 치료 활동 같은 거 조금이라도 한번 해보시고 싶으시다면 음악 치료가 어떻게 구조화해서 그 노인분들에게 적용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음악과 인지 기능은 굉장히 많은 관련이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것은 음악과 장기 기억에 관련한 부분입니다. 현장에서 굉장히 놀라웠던 것은 치매 노인분들이 올해가 몇 년인지 아니면 지금이 무슨 계절인지 이런 것들은 까먹으시는데 점차 단기 기억은 소실되어 가지만 장기 기억은 마지막까지 남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방금 있었던 일, 어제 있었던 일 이런 것들은 까먹으시더라도 오히려 어렸을 때 들었던 노래들이나 그런 것들은 더 잘 기억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르신들의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억을 활용해서 음악 치료를 하는 것도 또 하나의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오래된 노래가 있죠. 바로 아리랑인데요. 아리랑을 가지고 현장에서 많이 음악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연주를 하면서 같이 악기 연주를 하기도 하고요. 악기를 치매 노인들과 그룹으로 할 때와 개인으로 할 때가 다양하게 있는데 그룹으로 할 때도 아리랑 노래를 가지고 같이 악기 연주를 하면
이런 식으로 같이 그룹 활동이나 아니면 개별 활동을 하면서 악기 연주를 하고 조금씩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음악을 들으면서 그 음악을 들었던 어떤 시기, 그 음악을 함께 들었던 사람, 그 음악을 함께 불렀던 친구들, 이런 복합적인 여러 기억들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의 음악 치료의 방법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은 어르신들, 특히 치매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할 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분들이 오히려 최근의 기억들은 까먹고 계시지만 굉장히 장기적인, 굉장히 옛날의 기억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음악을 하나 들려드리는 것만으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이 노래 제목이 뭐죠? 방금 제가 연주한 것? 이렇게 질문한 것에서 시작해서부터 이 노래 어디서 배우셨어요? 이 노래 불렀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아니면 이 노래 누구와 함께 가장 많이 부르셨던 것 같으세요? 이런 식으로 음악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기 기억들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이 어르신들, 이 치매 노인들을 위한 음악 치료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와 함께 치매 예방을 위해 혹은 치매 노인을 위한 음악 치료가 어떻게 현장에서 활용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이라서 짧은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는데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물론 치매가 악화되면서 나와 함께했던 소중한 기억을 잃어가고 이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던 기억을 잃어가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움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하면서 이분들이 그동안 간직해왔던 여러 가지 기억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조그만 기억이라도 더 이상 잃지 않도록 그 기억들을 소중하게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현장에서의 인지 상담사 그리고 치료사들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노인들을 볼 때 굉장히 밝고 씩씩한 마음으로 함께 현장에서 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치매 예방 인지 상담사 과정 중에 음악 치료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